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시황의 원조 글로벌 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두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새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봤던 FOMC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둘기파적이었는데 도대체 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난 걸까요? 오늘은 좀 디테일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3월 성명서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시고요. 빨간 펜 선생님으로 빙의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이런 비둘기파적인 성명서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을 못했는지, 여기다가 또 국내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봤던 FOMC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내용 볼까요? 항상 이제 연준의 자랑거리는 바로 고용시장이죠. 실업률 하락. 그런데 이제 보면은 최근 들어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좀 둔화됐잖아요. 화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고용은 강력하다. 그렇지만 경제 활동은 둔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분리를 했고, 그냥 뭐 애매하게 묶어가지고 뭐 솔리드 혹은 뭐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표현해도 됐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앞에 이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고, 뭐든지 이제 이 후반부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기 활동이 둔화되긴 했나 봐. 연준도 인정을 했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또 이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가계 소비에 대해서, 가계 지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정의 지출도 역시 지난 12월에 강력했다고 했던 것을 지금 보시는 대로 약간 좀 둔화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지금 걱정인데,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서 같이 동조가 돼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핑계를 갖다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목표치 2%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야 겨우 근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합친 인플레이션은 아직 2%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걸 또 인정을 했죠.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이번에는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의 2.25%에서 2.5% 구간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FOMC 임원 중에서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이제 됐던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FOMC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같이 이제 발표된 대차 대조표 정상화 플랜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차 대조표 이제 리덕션이 아니라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쓴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판단이 이제 내부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대차 대조표상의 이제 부채 자산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이제 이 계획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연준 대차 대조표상 부채 자산 지금 축소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과연 지금 이 계획을 어떻게 더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는요. 현재 국채를 매월 300억 달러씩 이제 줄여가고 있는데 이 소진 규모를요. 그러니까 국채 비중 축소하는 규모를 더 절반으로 줄여서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이것도 이제 본 거고요. 국채의 규모가 아닌 국채 소진, 줄이는 규모를 조금 더 줄이겠다. 이 얘기는 비둘기파적으로 당연히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소마라고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공개시장 채권 거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소마를 당장 9월 말부터 채권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공개시장 채권 비중 축소는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채권 비중을 줄이면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해 오는 건데 그거를 9월 말까지로 이제 완료하겠다, 이런 발표니까 이것도 역시 예상은 됐지만 비둘기파적이었고, 연말 12월 달에 채권 비중 축소를 종료할 것으로 봤는데 이걸 또 한 분기를 앞당겼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선물 하나를 더 줬는데,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어떤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우리말로 하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그동안 연준에서 계속 사들이면서 시중에 어떤 완충작용을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10월부터는 만기가 된다고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국채로 바꿔서 스왑해서 리밸런싱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유동성을 더
확보를 해주겠다, 관리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거의 지금 요 제목은 대차대조표 정상화 플랜인데 보면 선물이 3가지나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다음에 매년 3, 6, 9, 12월에 발표되는 연준의 경기 전망을 보면은요. 왜 앞에서 같은 그런 비둘기파적인 선물을 줬는지가 또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경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조합이었습니다. GDP하고 인플레이션을 내려잡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또 올려 잡은 건데요. 여기다가 올해 적정 연방 기금 금리를 지금 보시는 대로 2.9에서 2.4%로 지난 12월 달에 비해서 3개월 만에 0.5%포인트씩이나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국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3개월 만에 또 내려야 했을 만큼 뭔가 심상치 않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망을 봐도 트럼프 정부의 3% 목표치와는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죠. 기껏해야 상단이 2%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의 3%를 맞추려면 결국은 연준이 그 역할에 있어서 당연히 경기 부양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그 1% 갭을 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상식적인 해석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신 반응을 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요 점도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솔직히 많이 이제 해석하기가 헷갈리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이제 12월 FOMC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점이 몰린 구간이 조금 이제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요, 이게 초록색 그냥 그 원 안에 비어 있는 게 12월이고 초록색이 칸이 차 있는 게 지금 이번 3월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지금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그리고 후년도 금리 인상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외신 반응 볼게요. USA 투데이에서는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보신 대로 GDP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내리고 실업률은 올리고 이러니까 다 경기 판단이 안 좋은 조합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국 경제 그리고 경기 상황은 좋지만 통화 정책은 지금 금리를 올릴 때도 내릴 때도 아니라 유보를 하겠다는 이렇게 밝힌 거죠. 자, CNBC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신 대로 진짜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FOMC 이벤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이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월가는 이제는 비둘기파의 합창에도 큰 감흥이 없었다.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올해 한 번에서 아예 안 하는 걸로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주는 이제 당연히 그동안 금리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제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납을 해야 했고 그래서 매도세가 나온 반면에 오늘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 올해 한 번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래 이거 미리 예상했으니까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식으로 대응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한 번도 안 하게 빵회로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과연 이게 팔 땐가 하고 좀 방황하는 사이에 시장이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MC 관련된 내용하고 현지 외신 보셨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 라이징 스타 구성 비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관련 외신도 좀 볼까 합니다. FOMC에 대한 좀 기대와 어떤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겠는데 지금 솔직히 한일 관계가 거의 뭐 옛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은 지금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양국 간의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서 협상을 했는데 그거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보시는 대로 프라이드의 문제다,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사진으로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 날 복장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섬찟한 느낌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이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입고 다녔던 까만색 이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봐도 벌써 막 깜짝 놀랄 만한 뭐 나쁘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범 스티커 조례를 냈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참
이게 지금 2019년도의 일인가 조선일보라는 또 이름하고 또 묘한 또 이상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업 관련된 뉴스 보겠는데요. 지금 일본 롯데에서 초코파이를 비롯해가지고 150만 개 제품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발적 리콜이고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 보신 뭐 반한 감정, 한일 갈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요게 지금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제일 많이 본 기사 맨 위 칸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일본에서 롯데 과자의 위상이 워낙에 뭐 국민 과자 뭐 이런 급이다 보니까 관심도 큰 건 알겠는데 이제 일부 SNS에서는 니네 롯데가 한국 기업인 거 몰랐지 약간 이런 식의 좀 시비가 좀 붙을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국민연금 GPIF 같은 경우에는 에셋 얼로케이션이 일본 자국 주식 25%, 해외 주식이 25%인데 이 중에 분명 한국 주식 비중도 일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기관들도 당연히 GPIF 이제 이 구성비를 많이 참고를 하고 벤치마크로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 일본계 자금, 아시아계 자금의 어떤 선도 역할을 하는 이제 일본 쪽에 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흐를 우려가 또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한일 외교 갈등은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빨리 해결이 돼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MC 워싱턴에서 확인하고 월가 들러서 도쿄 갔다가 지금 여의도 머니투데이로 다시 옵니다. 월가 인터뷰 함께 하시죠.